안녕하세요. 야에로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어떤 과일이든지 그 종에 따라서 종류가 많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랏빛이 많이 나는 붉은 포도를 그려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포도는 우선은 관찰이 중요하겠지만은 이 포도를 지금 보여지는 이 포도를 자세히 보고 또 이게 우리가 따기 전에 있는 포도랑 그리고 따고 난 다음에 깨끗이 물에 씻었을 때의 그 깨끗함에 대한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지금 보여지는 거는 금방 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물로 세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촬영이 됐는 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기가 남아 있고 그래서 이 반짝이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렇게 닦여서 그냥 맨들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색깔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포도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바로 로즈 바이올렛입니다. 이 색깔이죠. 로즈 바이올렛이에요. 로즈 바이올렛을 많이 색깔이 띄고 있고요. 여기서 붉은 색깔로 넘어갔을 때는 이 오로라 핑크와 점점 어두운 쪽으로 넘어가니까 크림슨 레이크가 들어가요. 여기서 붉은 색깔을 좀 더 가미를 시키는 거는 이 차이니즈 레드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조금 푸른기가 좀 들어가니까 이쪽 지점에 반사광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이올렛 그레이나 또 이 붉은 색깔을 조금 더 짙게 크림스네이크보다 조금 더 짙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울트라 마린한 색깔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미할 수 있는 물감은 파운데이션 그레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집어넣으면은 이런 분이라든지 이런 반사광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조금 더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은 그냥 색깔을 배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색을 만들으셔 가지고 파운데이션 이 그레이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쪽 안쪽에 어두운 쪽에서는 색깔이 올리브 그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계열의 퍼머넌트 그린하고 옐로우 오크가 들어가죠. 화이트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두 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를 보여주면서 반복을 하면서 좀 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낫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로즈 바이올렛 색깔을 써서 로즈 바이올렛 색깔하고 그 다음에 오로라 핑크 조금 써서 여기에 비슷한 색깔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쓰는 붓은요, 붓은 827입니다. 화홍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4호입니다. 자, 이래서 천천히 여기에서 또 이 스케치를 뜨려면 포도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살짝 조금 달라요.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는 건 색 변화가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를 잘 찾아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뒤쪽으로 넘어갈 때도 이렇게 얇게 해서 색깔 한 번씩 잡아줍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고 스케치가 여기 안에 있는 얼룩져 있는 면 처리 부분은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지금은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뜨고 표현을 해 봅니다. 지금 쓰는 거는 로즈 바이올렛이랑 오로라 핑크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터치를 줄 때 모양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같이 쓰면서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우선 이거는 그냥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면서 천천히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끔만 잘 잡아주는 게 좋겠죠.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요, 그 밴드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네, 거기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영상과 함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네,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렇게 마련을 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에도 색깔을 점차적으로 같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배색을 잡아주는 거예요. 밑에 깔아주는 거니까, 뭐 물론 이게 주황색 계열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는데, 그런 거는 일단은 그 위에다 색깔을 올릴 거니까. 그리고 또 이 로즈 바이올렛하고 이런 붉은색 계열은 아무래도 투명도가 높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밑에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면은 그 위에 올라갈 때 같이 색깔이 믹스가 되면서 더 고급스러운 색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천천히 여기도 색깔이 이렇게 그 그림자 부분도 스케치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그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연습했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봐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면은 피드백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참여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뭐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화실이라든지 또 멀어서 또 이게 또 시골이라든지 또 이런 데에서 배우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걸 만든 거니까. 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쭉 보시면서 또 굳이 유튜브를 본 그림을 올릴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작품 했는 거 있으면은 올리시면 됩니다.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약하게 해서 색깔의 변화를 주죠. 자, 어떤 거는 이제 좀 뭉쳐 있는 부분과 색 변화가 있겠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줍니다. 색은 유화에서는 유화 물감이라든지 어떤 뭐 수채화 물감이든지 이렇게 물감을 하나를 들고 뒷면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시면요, 명도에 대해서 그 속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엄폐 효과라든지 이런 거, 어떤 거는 엄폐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 이렇게 뭐 칠을 했는데 색깔이 막 올라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게 엄폐가 떨어지죠. 그거는 이제 명도가 높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 지금 이런 포도 색깔, 로즈 바이올렛이라든지 이런 크림슨 레이크라든지 이런 거는 명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엄폐가 약하기 때문에 아주 흰 종이에다가 먼저 이렇게 칠을 해 주는 거예요. 칠을 해 주면서 색깔을 나타내 주는 거죠. 천천히 이렇게 쭉 따라서 한번 밑에 색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색깔이 올라가더라도 같이 섞이면서 좀 더 풍부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붉은색 계열의 이 개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란 색깔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가 주로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은 장미가 있겠죠.
장미 같은 경우에도 그릴 때 이게 주변에 녹색이라는 어떤 잎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그리면은 굉장히 탁해지는, 또 그 위에 올릴 때 엄폐가 안 돼서 색깔이 결합이 되니까 굉장히 어둡게 나오죠. 그럴 때는 장미만 따로 먼저 흰 바탕에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천천히 붓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색깔도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뭐 크림슨 레이크 색깔 조금 동반되면서 발라줍니다. 발라주면서 색의 변화를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흔들면서 색을 입체감을 한 번씩 입혀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푸른 계열이 아주 강렬한 그 파란 색깔이 아주 강렬하고 이렇게 진남색 계열, 남색 계열의 포도 있잖아요. 그죠? 인디고 계열의. 그런 거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거기는 또 색깔이 또 어두운 색깔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렇게 흰색과 함께 같이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낮은 단계에서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또 색깔이 다른 거죠. 이렇게 색에 따라서 먼저 들어가는 게 있고, 이게 차곡차곡 밟아서 올라가는 게 있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명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유화는 밟고 올라가야 된다. 밑에 낮은 색깔부터 올라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이 속성을, 그 성질을 이해를 하면 네, 그 유화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공간을 스케치 했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지금 이렇게 뭉쳐 있는 이 비슷한 듯 아닌 듯 다른 듯 이렇게 색이 연출이 되죠. 그리고 이게 그 처음에 이제 밑에 까는 거잖아요. 까는 거기 때문에 뭉치지 않도록 잘 그려 주셔야 돼요. 뭉치지 않도록. 이게 어떻게 이제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주면은 이렇게 살짝 붓하고 같이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끝부분을 이동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 색깔을 위해서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면서 한 색깔, 단색에 의해서 입체감이 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름을 조금 묻혀서 이렇게 입체감만 나면 되거든요. 기름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짝 당겨서 이렇게 여기도 그냥 한번 살짝 입혀줍니다. 자, 기름을 좀 묻힌 거예요. 입체감 나라고. 자, 여기서도 한 번씩 살짝 기름만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고 여기도 한번, 여기는 이제 거의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름만 쓰는 거예요. 기름만 이렇게 입체감만 나게끔. 이거는 이제 입체감만 나게끔 해서 그 위에 색깔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돌아가는 느낌 기름만 일단 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법은 되게 많죠. 유화의 기법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바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살짝 입혀주면서 뒤로 가고 앞에 오는 거하고 좀 차이를 주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름만 지금 묻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없어요. 여기 안 묻었어. 그래서 여기서 따와서 그냥 이렇게 차별만 주게끔, 차이만 주게끔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돌아가게끔. 요런 류의 포도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물감에 두께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두께감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맨드리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색상을 입혀주면서 기존에 했던 처음에 들어갔던 색깔에서 그냥 기름만 해서 그냥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게. 자, 요 정도가 일단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본드 시엔나하고 기존에 했던 색깔에다가 본드 시엔나만 조금 써서 색깔 변화를 좀 이끌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디에 칠하냐? 바로 여기에 꼭지 부분을 한번 살짝 입혀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색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안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가장 많이 보여지는 색깔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면서 색깔을 만들어준다, 찾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천히 저를 따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 메꾸기입니다. 이렇게 색깔도 여기도 있죠.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잘 따라 하셨나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색이 들어갑니다. 한번 밑색을 다 잡아 놨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다시 로즈 바이올렛, 그 다음에 크림슨 레이크, 둘 다 투명하기 때문에 좀 짙게 나옵니다. 이렇게 짙게 나오죠. 그 다음 여기다가 차이니즈 레드를 해서 색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게 투명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색이 훨씬 더 이쁘게 나옵니다. 좀 더 이제 짙은 색깔도 나오고, 이렇게 잡아주면서, 자, 색이 변화가 오죠. 색이 변화가 오니까, 자, 이렇게 말리면서, 나중에 여기는 반사광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올릴 거란 말이죠. 올려주고, 조금 더 짙게 해서, 자, 같이 들어가는 게 좋죠. 같이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여기도 잡고 다시 살짝 돌려서, 이거는 이제 밑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칠을 해줍니다. 어때요? 약간의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죠. 같은 방법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가 좀 더 짙죠? 이렇게. 이래서 이거 대비 관계를 잘 나타내야 됩니다. 붓을 돌려서. 점점 어두워지죠. 점점 어둡게 색상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색상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이렇게 나무를 그리든 뭐 하늘을 그리든 뭐 풍경화를 그리는 방법과 또 정물화를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기법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풍경화를 했다고 해서 정물화를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또 정물화를 한다고 해서 풍경을 잘한다? 그것도 아니죠. 저마다 이 방법이,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울트라마린이죠. 울트라마린에다가 이게 로즈 바이올렛 조금 섞어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모양이 있죠. 모양을 잡아 들어가면서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들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짙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짙게 들어가는 거죠. 자, 조금씩 이제 그림이 나타내지죠. 자,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여기서 이 중간에서 얘들이 약간 섞여 있는 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요 부분, 로즈 바이올렛, 크림슨 레이크, 오로라 핑크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 색깔들은 여기다가 섞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잘 어울려집니다. 그리고 또 밑에 그걸로 깔아져 있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씩 올리면서 밑에 색깔도 같이 섞이면서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이 점점 더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점점 이제 색깔, 여기 기존에 했는 색깔, 만들어져 있는 색깔에서 다른 색깔이 첨부가 되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쵸? 여기는 아까 하이라이트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짙은 색깔. 자, 여기 끝부분. 그리고 이 포도를 잘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색 변화를 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색 변화가 중요하죠. 자, 이렇게 붓도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이렇게 많이 그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방법을. 그러니까 풍경화를 그릴 때나 정물화를 그릴 때나 어떤 붓을 써야 되고, 내가 그 붓을 쓸 줄 아는가, 나는 이 붓을 얼만큼 쓸 수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정확한
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을 통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조금씩 가드라인, 자, 가드라인 쪽이죠. 자, 가드라인 쪽에도 이거를 매끄럽게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앞으로 오죠. 자, 여기도 자, 처음에 했던 색깔도 조금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모양도 좀 잡아 들어가서 다시 크림슨 레이크. 크게 뭐 색깔이 그죠? 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색깔에서 다른 색깔들이 조금 침범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풍경이든 뭐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자, 색깔이 바이올렛 그레이 조금 써볼까요? 그럼 색깔 변화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색깔 변화가 조금씩 여기다가 옐로우 오크를 살짝 쓰면은 색 변화가 이렇게 약간 묵은 색깔이 나오거든요. 자, 이 색깔 그죠? 자, 이렇게 눌러서 한번 살짝 눌러서 당겨주고 자, 다시 보여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감도 오고 그리고 하는 방법도 이해가 되고 어느 순간 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는 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물론 유화라는 특징을 잘 또 알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붓을 쓰는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합을 잘 하셔야 돼요. 색깔 섞는 거 말이에요. 자, 이거 두 개 섞으면 좀 짙게 나오죠. 자, 그래서 배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색을 잘 나타낼 줄 알아야지 뭐 기법이 들어가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어떤 색깔을 쓰는지 이렇게 잘 보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아까보다는 조금 색이 어떻습니까? 좀 더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여기 푸른 색깔이 아까 끼어 있으니까 크림슨 레이크 요건 항상 들어가죠. 로즈 바이올렛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비 이렇게 주면서 이건 이제 비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포도가 아까 얘기했죠. 물에 씻어서 얘가 물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반사 정도가 좀 많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색깔을
근데 기름을 조금 많이 써서 약간 미끌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가주면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쓰는 붓은 4호죠. 827입니다. 827.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붓이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색깔 짙은 부분들은 좀 짙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뭐 포도를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같이 하면 좋아요. 같이 이렇게 큰 화면을 놓고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화면상에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제 거를 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화면 넘어서 보는 거에서 색깔이 컬러가 그렇게 원만하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일일이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설명도 하고, 예,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이걸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포도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다른 포도도 접근성이 좋죠. 지금 이 포도 하나를 그리지만은 결국에는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 반복을 하면서 밑에 색깔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 바이올렛 그레이는 화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완성 단계쯤 돼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얘도 옐로우 오크 같은 경우도 화이트가 들어갔고, 그죠? 파운데이션 그레이도 화이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화이트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이제 거의 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바이올렛 그레이하고 이제 두 개를 섞어주면서, 자, 색상을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을 조금 써서 약간의 이렇게 요리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거 썼고 저거 썼고, 우리 양념 만들 때 저도 요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요리를 하다 보면은 그림하고 비슷하다, 이게 그림 이게 배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비슷하구나, 이런 걸 좀 요즘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사광이 되면서 약간 푸른기도 좀 보이면서 색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색을 쓰면서 이렇게 덮여진단 말이죠. 덮여지면서 입체감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도 이제는 그레이가 침범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잘 그리면 풍선도 잘 그릴 수 있겠다. 그죠? 풍선. 이렇게 밑에 색깔이 지금 투명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약간 이제 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흰색은 이렇게 덮을 수가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간
이제 이 색깔이 이제 침범을 하면서 이제 색이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조금 밝게 이따가 해야 되겠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게 푸른기 색깔 한번 이게 입혀주고 나중에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얘의 또 반사광. 이거는 이 포도에서 오는 거죠. 이 포도에서 반사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약간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잘 안 될 때는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같은 방법이죠. 자, 쭉 눌러서 여기도 한번 눌러서 대비를 줍니다. 이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이렇게 색깔 붓을 할 때 이렇게 좀 돌려요. 돌려서 올려주고 다시 한번 납작하게 해서 자, 이렇게 여기서 쭉 당겨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반사광이죠. 반사광도 있고 그 다음에 색상도 있으니까 이거 잘 만들어주면은 유사하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이 아까 얘기했던 파운데이션 그레이 한번 써볼까요? 써서 색깔을 비슷하게 하면 아이고 색깔 여기다가 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색깔이 맞나 안 맞나 이게 대보기도 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면은 이제 들어가 되죠. 이렇게 들어가서 쭉 내려갑니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여기 색깔이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쭉 당겨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아시죠?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울트라마린 조금 섞어볼까요? 여기 지금 들어갈 건데요. 울트라마린 조금 한번 쓰고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넣고 반사광 넣고 이제 뒤쪽이죠. 뒤쪽 살짝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올려서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색깔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돌려서 자, 점차적으로 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옐로우크죠. 옐로우크에다가 자, 잘 보세요. 옐로우크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자, 바르고 그죠? 요 색깔 나오죠? 요 비슷한 색깔에다가 오로라 핑크를 살짝 집어넣고 바이올렛 그레이를 조금 넣으면은 화이트 좀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은 요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침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해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자,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색깔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떠오면 자,
여기도 비슷한 색깔, 지금 화이트가 들어간다는 건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색깔이 만들어지죠. 당겨주고 다시 또 밝게. 자, 여기까지 뭐 잘 따라 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점점 가까이, 완성 단계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붓을 세웁니다. 세워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하고, 자, 여기도 여기 빛에 가까운 부분들이니까 붓끝을 잘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확실한 빛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서 이제 비슷하게 여기죠. 여기도 이렇게 색깔을 올려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몰아서 아까 푸른색.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도 비슷하게 색깔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만들어 주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색깔, 자,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여기 보여요. 보이면서 조금 끝부분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끝부분을 이용을 해서 색깔이 이렇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끝부분이죠. 여기도 색 미세하게. 천천히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알면은 누구든지 이거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붓을 조금 바꿔볼게요. 붓이 바꿔서 좀 작은 붓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크림스네이크하고 아까 했던 올리브 그린 있잖아요. 여기다가 번트 시엔나 아까 했는 부분들을, 자, 일단은 끝부분을 정교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손을 안 들려면 이제 이 녀석을 활용을 좀 해야겠다. 이 받쳐놓고 하면은 훨씬 더 이게 묻지도 않고 좋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손에 묻지도 않고 좋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끝부분에 이제 얘들도 비슷하게 해서 정리에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좀 당겨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얘들은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대비를 조금씩 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죠. 관계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말이죠. 관계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아무리잖아요. 작은 가지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돌아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돌아가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작은 것도 얘를 대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좀 강력하게 크림슨 메이커하고 울트라마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에다가 로즈 바이올렛을 해서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자, 얘하고 또 분리를 해야 되겠죠. 분리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는 거하고 앞에 얘가 좀 더 진하게 들어가면서 이 포도하고 앞에 있는 포도하고 뒤에 있는 포도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완성도에 조금씩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짙은 부분들, 이때는 이제 물감을 조금 많이 쓰세요. 많이 써서 이제 완성도에 이제 가깝게 지금 도달하고 있으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색이 좀 더 강렬해지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두운 부분들 있죠. 어두운 부분들도 이제 묘사를 통해서 얘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서 끝부분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상당히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도 뒤에 딱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리가 잘 됐는가 이게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얘는 뒤쪽으로 해서 조금 낮게 들어가고, 이렇게 포도 정리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잡아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강력한 포도의 이렇게 느낌이 오죠. 여기도 이렇게 잡고, 여기 그림자 쪽이 있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뒤에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앞에 있는 이 포도를 나타내 주면은 또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보셔도 그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으로, 자, 다시 한번,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얘의 그림자도 분명하게 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꼭지 부분하고 이 포도에 대한 느낌 이렇게 들어가서 입체감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모양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들로 이제 정리를 조금 해줍니다. 자, 여기도 색깔을 만들어 주면서 자, 하나씩 이제 조금 이제는 섬세하게 들어가셔도 돼요. 자, 여기도 확실하게 이제 빛에 전달되는 부분들 이렇게도 자, 여기도 밑에도 이제 반사광 되는 부분들 좀 더 자, 여기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이게 색깔이 자, 여러분들 보셨을 때 입체감이 나나요? 자, 그 다음에는 요 퍼브노트 그린을 이제는 요런 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약간 색을 조금 잡아주면서 얘가 이제 신선하다, 이렇게 신선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이트 들어간다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완성이다, 완성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이트도 그냥 화이트를 쓰시면 안 돼요. 약간 섞어서 모양을 이렇게 잡고 화이트도 이렇게 보면 완전한 화이트가 있고요. 그죠? 그냥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부분에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점점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색상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대비를 줘야 되겠죠. 대비를 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대비를 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대비를 주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한번 포인트 되는 부분들 잡아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때 이제 화이트가 들어갑니다. 자, 화이트 들어가죠. 자,
들어가고요. 자,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맺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포인트 한번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그 화가촌 치미미술학원의 학원입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대구에 사시는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번 방문하셔서 얘기도 듣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에로 아트였습니다.